자, 이제는 NC 데이터 생성과 커터 로케이션, 소스 파일과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파일을 불러옵니다. 세 번째 거 아무거나 불러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앤드 밀과 볼 앤드 밀 직경 16, 4 이걸 써서 가공을 했던 예제입니다. 네, 이런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검증을 다 했습니다. 네, 여기서 Generate Tool Path를 통해서 절삭하는 방법, 실제로 절삭이 되는 면, 그리고 Tool Path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Verify Tool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공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다른 툴로 가공이 되면 이제 색깔도 다르게 표시되는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실행을 3D 다이내믹스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thickness by color, 이 컬러를 통해서 두께를 나타내주는 해석 버튼이 있습니다. 네, 가공이 다 끝나면 가공 중간에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된 부분을 이제 thickness로 두께 형상으로 나타내주고 여기에 이제 두께가 얼마인지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가공하려고 했던 최종 형상과 가공 중의 두께, thickness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0.6만 남았지만 이 부분은 가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3.6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툴 패스를 검증을 했다면 이제 NC 데이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C 데이터는 지금 하나씩 해도 되고 전체를 해도 됩니다. 우선 하나씩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스 이것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클릭하고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NC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하는 그 CNC 머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반도 있고 밀턴, 밀링, 5축 가공기, 4축 가공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와이어 EDM으로 가공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밀링이기 때문에 3축 밀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파일 확장자명인데 우리는 NC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인치로도 NC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메트릭, 미터 단위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해서 OK를 누릅니다. 자, 이 캐비티 밀 하나만 형성했죠. 자, 이런 창이 뜨는데 OK를 하시면 자, 이런 NC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쭉 나와서 7700줄까지 끝나고 M02로서 End of Program을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간히 보면 이렇게 이제 N이 빠진 부분, N 이런 부분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검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주면 최종적으로 CNC 가공기에 들어가는 G코드, 흔히 G코드라 부르는 이 수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7700이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여기 캐비티 밀링, 픽스드 컨투어, 플로우 싱글, 플로우 컷 싱글 모두 한 번에 클릭을 하려고 하면 워크피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각각 하려고 하면 각각 클릭하고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누르면 되는데 한 번에 연결되게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검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씩 보려면 이렇게 검증을 하면 되고 모두 다 한꺼번에 보려면 워크피스 누르고 검증을 하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원하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선택을 하고 또 NC 메트릭 우리가 원하는 거는 3축 밀링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서 OK를 누릅니다. 이전에 파일 네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덮어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NC 파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면 1440줄 네,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부분 네, 9990줄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10부터 이렇게 줄을 선택해서 이렇게 NC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전히 이쪽 부분은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을 고쳐서 완벽한 NC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 가공기에 넣으면 실제 가공기가 조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가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verify tool path를 하면 실제로 여기서 툴이 움직이면서 가공이 되는데 실제로 CNC 가공기에서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를 보고 싶다면 머신 툴 뷰가 있습니다. 머신 툴 뷰에서 지네릭 머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에딧을 누릅니다. 에딧을 누르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머신, 라이브러리에서 툴과 디바이스 이런 걸 불러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머신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던 밀링 머신, 선반 머신, EDM 머신, 밀턴, 믹스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밀을 더블 클릭하면 다양한 밀링 머신이 있습니다. 네, 3축 가공기, 4축 가공기, 5축 가공기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이름도 있습니다. 파낙 이런 시누머크라는 회사와 하이덴하인 TNC라는 컨트롤러를 제작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게 파낙 거기 때문에 파낙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셈블리를 이것으로 클릭을 하고 OK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중에 형성될 CNC 가공기, 밀링기가 프리뷰로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진을 형성을 해서 가공 이 부분과 우리의 가공물이 놓여야 될 부분 이것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와 이 좌표 이것을 얼라인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오리진을 누르고 OK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대로 OK를 해버리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에 제품이 파묻히게 됩니다. 0점이 이제 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품이 파묻힌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묻혔죠. 자, 여기 가서 다시 밀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낙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합니다. 어셈블리 포지셔닝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말고 마이너스 10만큼 이 부분이 10mm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0으로 되어 있다면 원래의 크기대로 여기 있는 거고, 이게 10이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실제 그 밀링 머신에서 여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좌표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제일 아래쪽이 밀링 머신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밀링 머신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요. 다음에 잘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매니팩처링에 가서 툴 매거진을 보면 포켓이라고 있죠. 포켓이 이제 오토매틱 툴 체인저의 포켓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포켓, 두 번째 포켓, 세 번째 포켓, 이렇게 툴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툴 체인지도 여기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공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가공을 했을 때는 툴이 와서 움직이면서 가공을 했는데, 지금은 툴이 아니고 이 공구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X, Y 축이 이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다 보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Simulate Tool Machine, 이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서 Add or Remove 버튼, Insert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퍼레이션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트를 없애면 여기 없죠. 여기에 다시 버튼을 넣으려면 오퍼레이션에서 시뮬레이트 머신, 이걸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시뮬레이션 컨트롤 패널이 뜹니다. 툴 ABC, 이제 NC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디테일 인포메이션, 황삭, 중삭, 정삭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체크를 하면 이제 머티리얼 리무브가 되는 기본 형상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툴 패스도 형성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걸 없애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옵션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철이기 때문에 이런 철 모양을, 철 느낌이 나는 컬러로 재료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또 조절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구가 X축, Y축 이동을 하면서 절삭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시뮬레이션과 좀 다르죠? 예전에는 툴이 직접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툴이 움직이지 않고 실제 가공하는 것처럼 X축, Y축과 툴이 Z축으로 이동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툴들은 이 위에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황색에서 기본 형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삭이 됐는데 툴이 바뀌었죠? 툴이 바뀌고 중삭을 위해서 바뀐 툴이 중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구가 바뀌어서 마지막 잔삭 처리를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끝난 형상 이렇게 남아있고요. 표면이 좀 다르죠? 네, 표면이 기본 형상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연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thickness by color, show thickness by color 이걸 선택을 하면 똑같이 제 각 가공물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이렇게 프레임을 바뀌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공물에 대해서 컬러로 thickness를 조절을 한 것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거의 뭐 0.3mm, 마이너스 0.04mm 정도 아주 이제 미세하게 가공된 것을 볼 수가 있고 0.2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부분은 거의 가공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삭으로 마지막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커터 로케이션과 그리고 샵 다큐멘테이션 하는 법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또 보시면 여기는 커터 로케이션 없는데 커터 로케이션 추가하는 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에서 여기 있네요. 아웃풋 커터 로케이션. 네, 아웃풋 CLSF 이게 커터 로케이션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커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커터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나타내는 소스 파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폴더를 지정을 합니다. 뭐 스탠다드냐 ISO냐 이거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다르겠죠. 우리는 스탠다드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파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더에서도 소스 파일 CLS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페인트를 어떻게 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리고 빨리 움직여라, 피드 레이트는 얼마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서클로 움직여라, 이렇게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동영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샵 다큐멘트라고 여기서는 이름을 붙였는데
절삭 지시서 같은 것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성을 했다면 이 부분을 이제 다큐멘트로 나타내고 싶은데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워크피스를 넣고 샵 다큐멘테이션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다시 여기서 add에 가서 네, 여기에 가셔서 add remove 버튼을 클릭을 하고 오퍼레이션에서 샵 다큐멘테이션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샵 다큐멘테이션이 위에 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옵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텍스트로만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 HTML 랭귀지로서 엑셀과 함께 디테일하게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죠. 파일 네임에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요.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절삭 지시서가 형성이 됩니다. 절삭 지시서에 이제 프로그램 시트, 예제 파트 네임 이런 식으로 뜨고, 처음에 저장해놨던 이런 파일 네임을 그대로 파일 네임으로 파트 네임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우리가 캐비티 밀, 픽스드 컨투어, 플로우 컷 싱글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퍼레이션 네임에 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도 오게 되고,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이런 프로그램, NC 프로그램 안에다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모드는 밀링, 그리고 사용했던 툴, 패스 이미지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샵 다큐멘테이션을 한다면, 똑같이 HTML과 엑셀을 클릭해서 OK를 한다면 그 CNC 머신까지 나오지 않고 화면에 있던 값들이 캡처가 돼서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절삭 지시서까지 하는 법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다시 하면 이 화면이 캡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이미지가 화면에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툴로 한다면 툴에 대한 값들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각 툴에서 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말 그대로 텍스트만 만들어져서, 이제 이런 텍스트가 만들어져서 클릭을 하면 절삭 지시서처럼 간단한 절삭 지시서가 형성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